네, 오늘 인터뷰는 표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표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우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세요? 한 17, 18년 전, 20년 전 정도. 꽤 오래됐네요. 네. 그때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네. 집을 보는 기준 자체가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집을 보면 되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대로 보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미래 가격이 뛰냐 안 뛰냐 이런 것들을 안 따지고 예. 내가 지금 거주하기 편한 집을 보느냐? 아니면 그런 것도 보면서 이왕이면 가치가 좀 오를 수 있는 집을 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선배님들이 그 부동산 관련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했죠. 이제 좀 부동산 얘기를 좀 하자면 요즘 좀 분위기가 아무래도 버블 시대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는 직접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 시대인가요? 네. 생존 시대가 맞다고 보고요. 버블 시기임에도 틀림없죠. 뭐 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집값이 좀 하락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폭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버블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버블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나라 GDP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평생을 그 집을 사서 빚을 갚다 보면 내 집이 완전히 되기도 전에 나는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의 배율이 그 PIR이거든요. PIR을 보면 대한민국의 PIR이 30입니다. 30. 자, 소득 대비다 보니까 그럼 뭐예요? 집을 하나 살려는데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하려면 30년을 벌어서 저축해야 집을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년을 벌어서 집을 살려면 30년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벌 돈을 대비해서 대출을 받아 사잖아요. 그럼 그 30년 버는 돈에 이자가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한 35년, 40년 벌어야 온전한 내 집이 되는데 너무 버블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인가요? 미국이죠. 네. 특히 뉴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욕의 PIR도요,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10입니다, 10. 의외네요. 의외죠. 네. 우리나라는 30이야. 특히 강남의 경우는 40이 넘어요. 지역별 편차가 편차가 네, 있으니까. 예. 그런데 서울의 경우가 30인데 예를 들어서 뉴욕이 10이다. 그러면 아유 말도 안 돼요. 그래요. 왜 거기 집값이 비싼데? 그게 아니에요. 소득이 거기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우리나라 소득 GDP를 예를 들어 1인당으로 쪼개면요. 33,000불, 34,00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4,500만 원? 미국은 75,000불이 좀 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싼 거죠. 미국의 집값은 싼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이걸 잡으려고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마구 올렸잖아요. 코로나 때 막 풀어줬던 돈들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은행에서. 그래서 버블이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버블의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버블 속에 우리가 지금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버블을 계속 끌어안고 가느니 한 번쯤 버블이 거쳐줘야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또 갈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다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파트가 부족해서 올랐다. 이 말 과연 맞을까요? OX 퀴즈. 저는 X. 왜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X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뭐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파트는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물론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좀 부족할 수는 있었죠. 그런데 그 필요한 지역에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 넓은 광범위한 쪽에다가 막 뭘 집어넣고 막 인위적으로 많이 집을 졌단 말이죠. 제가 국도 1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타고 제가 저 경기 북쪽으로 올라가 봤더니 정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 북쪽이에요. 네, 도로 옆에 그냥 몇 킬로가 다 아파트 공사장이야. 그래서 저 많은 아파트에 과연 누가 들어옵니까? 라고 거기 공무원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인구를 뭐 50만까지 늘릴 계획이래요. 그래서 인구 50만이 늘어나려면 일자리가 있느냐.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모이고 그 인구가 있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집을 지어놓으면 인구가 온다 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건요, 죄송하지만 뭐 이 저 한국경제 같은 이런 공중 채널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겠지만 굴하죠. 네. 딱 잘라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또 335 모이면 부동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주식 얘기하고. 그렇죠. 아니 저희 옆 팀에 있는 김 대리는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15억이 됐대. 부러우면서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질투도 나고. 5억이 15억 될 수 있는 아파트의 조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뭐 그랬던 아파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동탄 그랬죠. 홍도 그랬죠. 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특히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GTX 선 따라서 막 개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집값 뻥튀기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5억이 15억 되는 건 정말 거품으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그 지역의 그 인근의 일자리의 소득이 내 급여가 갑자기 3배, 4배가 뛰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럼 당연히 집값도 3배 뛰는 게 맞죠. 그런데 내 월급은 거의 그대로야. 물가 상승분 대비란 말이죠. 그런데 집값만 3배가 뛰었어. 이거 뭐예요? 누군가 장난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부동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시다 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부도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지금 정부는 이제 연착륙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너무 많은 규제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이 연착륙이 아니라 멈추게 만드는 브레이크를 거는. 예, 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계속 버블을 끌어안고 가게끔 만드는 정책들이 있지 않나. 근데 정부 입장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착륙이 돼버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깡통 전세가 아니고요. 깡통 내 집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다 은행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개인보다. 집값이 가치가 하락했다 싶으면 바로 회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을 꺼뜨리는 작업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집값 부동산이 버블이 심하면요. 국민들의 삶이 좀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권이든 집값이 너무 버블로 튀어오르는 것은 막고자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이나 좀 뭐 우리 독자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제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한강 라인을 아, 얘기합니다. 한강 라인이라면 남쪽 북쪽 다 해당이 예. 되는 거겠죠. 남쪽은 네. 너무 과열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 강남쪽은 계획된 도시잖아요. 반듯하게 이렇게 스트리트와 에비뉴식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강북은 이제 구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예전에 개발된 거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강북이나 강남이나 이 라인 쪽은 얼마든지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네. 볼 수 있다. 네. 그쪽 지역은 지금까지 단군 역사 이래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망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좀 유심히 우리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부동산 책을 내셨는데 부동산 쪽 책은 처음 내신 거죠? 네, 부동산 네. 관련 책은 처음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울고 웃었는데 특히 21년 이후에는 웃는 분들보다는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9년 이후에 집을 사신 분들, 네. 최고가에 사신 분들은 한 1년 정도는 내 집이 막 집값이 뛰니까 좋았는데 정작 팔려고 내놓을 때가 되니까 그야말로 폭락을 한 거잖아요. 뭔가 뜬구름을 잡았다가 뭉게구름을 잡았다가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네. 집값도 마찬가지로 네. 계속 고공행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집값이 어느 날 금리의 역풍을 맞아서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쓴 책이 바로 이번 책이에요. 아, 네.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우리 모두. 네, 오랜 시간 또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를 또 팔로우업 하셔서 되게 부동산 책도 알차고 그럴 것 같아요. 네.